2, 3, 4.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전국구.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전국구. 전국구가 있어 참 다행이야. 정봉주의 전국구 긴급 편성이 아니라 특종 편성입니다. 아, 오늘 방송하기 좀 불안하다. 네? 쫄지 마십시오. 괜찮아? 네. 내가 무슨 쫄면이냐 쫄게. 자, 오늘 10월 27일 저녁 7시 잠시 뒤에 28일 업데이트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최강욱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 창간주주 최강욱입니다. 예. 하호영. 네, 창간주주님들께 항상 죄송한 마음 품고 있습니다. 예. 오르지 않는 주식 한겨레 신문 하호영 기자입니다. 그거 오르면 안 되지. 그렇죠. 오르면 그 똥파리 껴서 안 돼. 자, 10월 11일 화요일 오후 7시 부산에서 전국구 작은 토크 콘서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작아요, 거기가? 공간이 작죠. 한 500명 들어오는 데니까.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맨날 막 몇만 명만 상대하니까 그러면 기본으로 2,000명 들어와야지. 그래서 저희가 내년 연초에 예. 한 2, 3천 명 들어오는 그 전국구 1주년 기념 토크 콘서트를 앞두고 예. 살짝 간을 보는 제목이 뭐죠? 뭐 민주공화국 해산 음모. 아, 이름 잡은 사람들 보니까 뭐 누가 같이 잡자는데 이거로 창조 개그라고 했어. 창조 개그. 대통령 창조 경제를 빗댄다고 해갖고 이거 만드는 사람들 보면 다 머리들이 좋은 사람들. 민주공화국 해산 음모. 잘 지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클래스가 다르니까 뭐. 자,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고 최강욱 변호사, 그다음에 이재화 변호사, 그다음에 전북대 로스쿨 교수 송기춘 여기도 한입발 한다면서요. 아, 그 양반이 전설의 구라대 여기도. 그 형님이 구라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예. 훌륭하신 분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어디 행사장에서 사진을 찍었거든. 내 옆에 앉아갖고. 근데 부인이 우리 전국구 팬이야, 사모님이. 아, 예. 남편한테 그 사진을 받고 바로 나한테 트윗이 날라왔어. 네. 두 분이 동갑이신데 20년 차이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하고 동갑이더라고요. 동갑이에요? 저는 예. 그 양반이 더 어리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부인은 나한테 그랬던데. 저보다 대학기 6년 선배인가 그러신데. 그래요? 예. 아, 그 나이가 동갑인가 보죠. 60년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월 11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인데 7시 30분에 오면 자리 없습니다. 7시까지는 다 오시고 부산 상공회에서 대강당 자리가 부족하니까 미리미리 오시길 부산까지 바라겠습니다. 가도 전주 사람 없으면 안 되는구만. 예. 송기춘 교수님도 전주 사람이요? 또. 예, 이지아도 전주지. 아, 예. 거기는 아프리카 전주고. 거기는 말할 때마다 고향이 바뀌어. 근데 오늘 딱 만나더니 그러대. 자기가 언제 고향을 바꿨냐고. 사람들이 팟캐스트 저절로 만들어주는 줄 알아요. 이런 것 같아요. 후원이 정봉주가 하면 이게 안 될 리가 있겠냐. 네. 그리고 나는 굳이 안 해도 되겠지.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방심. 예. 네. 근데 우리가 이 제작비도 투입을 하고 돈도 살짝 좀 모아갖고 스튜디오도 마련하려고 그랬는데 스튜디오 마련할 돈은커녕 제작도 못할 형편이 됐어. 전국구 자발적 유료 CMS 후원 안내입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빵 전국구 페이지에서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하나은행 571-910-005-27704 하나은행 571-910-005-27704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가 뭡니까? 이게 청와대의 거짓말인가요? 글쎄요. 야마를 뭐로 잡아야 돼? 지나친 묵묵부답. 지나친 묵묵보다 그건 너무 그냥 거짓말로 재미없어. 할까요? 그러면 예. 지난 8월에 청와대 행정관, 예. 청와대 제2부속실 소속 행정관 한 여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 여성? 예. 여성. 전지현 트레이너로 알려져 있죠. 윤전추 행정관입니다. 아, 윤전추- 여성이에요, 그분이? 예. 아. 그리고 이분이 강남에서 유명한
회장님 트레이너, 이른바 PT, 퍼스널 트레이너. PT예요. 요새는 이름에 추자 들어가는 분들이 유명하더라고. 추성훈? 아니 끝에 추자 들어가는 분이 또 누가 있어요? 저기 박이추 씨라고 있어요. 누구요? 박이추인데. 김기추 운도 있나요? 아니 그냥 1년을 한 방에 날려버렸어. 김기추운. 의리하고 뭐 비슷한 거야. 박일추는 누구예요? 그 양반은 강릉이 왜 요새 커피로 유명한 도시가 됐잖아요. 있어요. 네. 거기 유명한 커피숍 때문에. 그분이 원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박이추 선생이 그분이 직접 그 자리에서 정원처럼 생긴 그 원두 갈아가지고 예. 직접에 그 뭐라 그러지? 바리스타. 바리스타. 예. 바리스타 원조가 그분이. 그러니까 오래된 분이에요. 그리고 예. 그 아주 아름다워. 저는 못 가봤는데 하여튼 성함이 특이해가지고 그분은 어. 교포시더라고요 원래. 그래요? 그분 누가 제일교포 출신이라고 내가. 예. 그러니까 일본 출신 그런 아기자기한 그 아주 유명한 커피숍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양반이 박이추 선생이 거기 하여튼 강릉 커피 그 문화를 만드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윤전추. 예, 윤전추 행정관. 일단 언론 보도는 34살로 알려져 있죠. 예. 예. 여자분이었구나. 여자분이에요. 근데 3급 행정관. 그러니까 국회에서 보좌관들 큰 소리 빵빵 쳐도 제일 높은 보좌관이 4급입니다. 그렇죠. 행정관 3급. 네. 연봉이 1억 가까이 되죠. 내부에서는 국장이라고 자기들끼리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예. 국장이라고 불러. 청와대 안 들어가 보신 분이 어떻게 국회의원 했으면. 청와대 저 자주 들어갔어요. 그래요? 정문, 후문, 연문 다 알아요. 뭐 퀵 서비스 배달부였었나? 자, 그런데 이게 작년 8월에 기사가 나옵니다. 예. 강남에서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였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헬스 트레이너로 행정관을 채용한 거 아니냐. 예. 아니 근데 예. 제2부속실이라는 게 원래 예전에는 1부속실은 대통령 그렇죠. 비서실에 비서 예. 소지 그 가방 못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드렛 일 다 맡아서 해주고 뭐 일정 챙기고 이런 사람들이잖아. 예. 2부속실은 원래 영부인 담당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은 영부인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2부속실에서 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8월에 기사가 나왔을 때 예. 이 부속실이 존속되고 있는지 이제 기자들도 그때 알은 거죠. 원래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제2부속실이 폐지될 것이라는 논란은 인수위 시절부터 있었어요. 있었죠. 예, 예. 필요 없다고 예.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애초에는 폐지한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인수위 간사가 직접 유인봉 간사가 직접 나와서 뭐 고민할 거 없이 폐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청와대의 뜻이라고 하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창구로 활용하겠다.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소외계층을 소외계층. 위한 창구입니다. 소외된 계층을 살피는 이제 그때 당시 기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예. 소외된 계층을 살피는 민원 창구로 그렇죠. 활용하겠다. 아. 민원 창구. 2부속실에. 그러니까 예. 원래는 이부속실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없어져야 원래는. 되는데 존속을 하면서 예. 민원 창구로 활용해 되겠다. 그런데 8월에 나온 기사가 뭐냐면 그 주간지에서 찾아낸 거예요. 윤전추라고 하는 행정관이 2월에 출범과 동시에 고용이 됐는데 예. 이분이 유명한 PT 그렇죠. 헬스 트레이너니까 대통령 개인 트레이너를 시키기 위해서 행정관을 고용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딱 떠요. 그러니까 민경욱 대변인이 부인을 하죠. 예. 네. 개인 비서다. 그냥 비서다. 홍보 민원을 전담하고 있다. 이런 소외계층을 위한 비서네 그러니까 설명대로라면. 예, 예. 그렇죠. 민원이니까. 네, 소외계층 예. 민원을 받아주는 비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회장님 그렇죠. 트레이너가.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예.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예. 아니다. 윤전추는 실제로 대통령 예. 개인 PT 음. 트레이닝을 담당하기 위해서 고용된 게 맞다.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 국정원 직원이지. 그러니까 함정노큐에서 전화했지. 그랬더니 예. 그게 아닙니다. 전국구 애청자입니다. 예. 깜믿었죠. 그랬더니 이분이 제보의 내용이 그때 당시에 납품된 작년 2월 3월에 납품된 헬스 트레이닝 용품을 알려주마. 용품까지 알려주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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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트레이닝 용품을 받죠. 예. 트레이닝 용품을 받아서 보니까 액수까지 얘기해줘. 약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트레이닝 용품을 납품을 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월 3월에. 전국구에 제보를 하신 거라고요? 한겨레에 제보를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전국구에 제보가 온 거지. 오.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제 한겨레는 제보를 받았는지 어쩐지 한겨레도 추적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예. 하호영하고 술을 먹다가 예. 내가 이거 그 제보를 받았는데 나 떨고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예. 쫄지 마 씨바. 그러더니 이거 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추적이 들어간 거죠. 저만 몰랐네. 우리 당신은 뭘 믿고 우리가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누설을 했을 텐데.
저는 윤전추가 남자라고 알고 있어요, 여태. 세상에 이렇게 사람을. 나도 제보 받았을 때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 한 종편에 나온 걸 보니까 여자더라고. 네. 아, 종편에 출연했어요? 저 네. 양반이? 실제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 오. 전지현 피 트레이너로 유명하다니까. 전지현, 한예슬, CEO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와대에 납품했다라고 하는 용품 견적서를 입수합니다. 예.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 또 위대한 하영 기자의 이제 활약이 막 돋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제 견적서를 보면 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그리고 이 정도면은 뭐 누구든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나올성 싶어요. 예.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일단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됐는지 약간의 교집합들이 보여요. 한 3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첫 번째, 그 목록을 보면은 아주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세라밴드라는 게 등장합니다. 세라밴드. PT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리고 TV를 즐겨보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차승원이 나와서 고무줄로 이렇게 양팔로. 차 모시라 그러지 차승원 이름 밝히면 어떻게 해? 차승원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 훌륭한 사람이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허재현하고 친하니까.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허재현 아버지가 거기 경비원이었었다 그래서 우리가 훈훈한 기사로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잖아요. 차승원은 훈훈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스트레칭 그리고 피트니스 도구로 이용이 됩니다. 그때 차승원이 들고 나왔던 세라밴드는 색깔이 지금 견적서에 나왔던 밴드하고 색깔이 다릅니다. 거기 나온 세라밴드 색깔이 어떻게 되죠?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예. 이 밴드들은 이게 청와대 들어간 견적이에요. 노랑, 빨강, 초록으로. 세라밴드가 뭔데? 운동기구예요. 무슨 그냥 고무줄이에요. 고무줄인데 이렇게 스트레칭, 그렇죠.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아, 그걸 세라밴드라고 그래요. 그게 노약자 여성용이에요. 딱 한 세트씩, 딱 한 줄씩. 예. 그리고 메디슨 볼이 등장하죠, 거기에요? 메디슨 볼 등장하죠. 예. 메디슨 볼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메디슨 볼이 1kg짜리, 2kg짜리가 등장하죠. 그게 누구 기준이냐면 여성 노약자 기준입니다. 무게가 1kg, 2kg? 예. 메디슨 볼이라고 하는 게 농구공처럼 생겼는데 좀 무거운 공이에요. 네. 그걸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서 좌우로 흔들면 복근 운동도 되고. 그 옛날에 제가 이제 복싱할 때 보면 무거운 농구공으로 배를 빵빵 때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거운 거예요. 1kg, 2kg쯤 되는 건 여성용. 여성도 나이 드신 분들. 남자는 한 그러면 7kg, 8kg 하는 거예요? 뭐 4, 5kg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거기 이제 또 캐틀볼이라고 있어요. 요즘 캐틀벨이죠. 캐틀벨. 요즘 유행한 코어 근육을 하는 운동. 우리가 이제 생선향기 하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목탁과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종격 투기 선수 효도르가 즐겼었다는. 그렇죠. 예, 이종격 투기 선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김동현 선수가 주로 사용하는. 이게 4kg짜리가 들어갑니다. 보통 남자들은 16kg에서 흔히 36kg까지 듣습니다. 그런데 이 4kg라는 거는 30kg짜리 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경호원들이 쓰는 게 아닌 건 확실하네요. 그렇죠. 여성, 노약자 그리고 그 앞에 등장하는 그 기구들의 가격을 보면은요. 트레드밀 흔히 말하는 이제 런닝머신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들어간 걸 조금 지금 우리 하호영 기자가 흥분해갖고 막 내달리는데 여기에 이제 런닝머신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들어간 용품들이 제품명이 라이프 피트니스예요. 라이프 피트니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이게 아주 고가의 제품이에요. 미국산이죠. 그다음에 해머 스트렝스라고 또 있어요. 이 2가지 제품이 들어갑니다. 발음은 스트렝스 뭐예요? 해머 스트렝스하고 라이프 피트니스인데 스트렝스. 이게 주로 이제 우리나라 특급 호텔에 들어가는 용품들. 운동 기구의 이름이에요. 미국 브랜드죠. 미국산 기구 브랜드. 그건 브랜드. 그러니까 구찌 이런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왔는데 이제 런닝머신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고 이런 게 이제 한 1,5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한 대. 근데 딱 한 대 들어갑니다. 딱 한 대만.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런닝머신에 올라타면 이렇게 한 10km나 12km 할 때는 달리고 그다음 한 6km나 5km 또 하면 걷고. 그런데 여기는 두 종이 들어가 하나는 런닝머신이 들어가고 하나는 워킹용으로 또 따로 들어가요. 그거는 크로스 트레이너. 깜짝이야. 크로스 트레이너. 자기 모르고 했다가 완전 오늘 기분 나쁘게 막 하품을 하면서 방송을 하네. 크로스 트레이너 이건 또 이제 워킹용. 그다음에 근력 운동용으로 한 7세트가 들어가고. 중요한 건 아주 자질구레한 품목들이 이제 20개 가까이 들어간데 이게 이제 다 필라테스. 아까 말씀드렸던 박 기자가 얘기했던 요거 쭉 보면 이제 트레이너들한테 보였더니 3가지 교집합이 나옵니다.
뭐죠? 여성용.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사람. VIP. 그다음 VIP. 왜 VIP라고 하는 거예요? 고가니까. 비싸서? 그래서 장비의 무게로 보게 되면 여성과 노약자라고 하는 게 나오고 네. 장비의 가격대로 보면 고가로 나오고. 꼭 가격대만이 아니라요. 저 라이프 피트니스 용품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있는 G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G그랜드 인터넷탈 죽인다. 약칭을 쓰려다 보니까 좀 헷갈렸는데.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냥 삼성동에 있는. 네, 그걸 얘기해도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집과 가까운 삼성동에 있는. 네, 그렇게까지 얘기해도 아무렇지도 않죠. 그럼 집과 가까이 있는 게 무슨 사실이야? 명백한 사실이죠, 그건. 그렇지. 진실을 얘기하는 전국구. 이걸 얘기 안 하면 허위 사실이 되는 거야. 이걸 얘기 안 하면. 말하다 보니까 제가 쫄았네요. 네. 삼성동 사가에 있는 사저 근처에 있는 그 호텔에 있는 공급한 제품하고 동일 제품. 똑같은 게. 동일 제품이고. 이 양반이 거기 회원이셨나? 다녔나 본데. 윤전추가 거기 트레이너였죠. 호텔의 트레이너. 그래서 윤전추는 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자기가 근무했다고 경력이 떠요. 윤전추 얘기하면. 여기서 근무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썼던 용품이 지금 청와대에 납품한 용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윤전추가 PT였기 때문에 들어가고 PT 대통령 개인 트레이너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그런데 이 용품이 들어간 거로 봐갖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여성, 노약자, VIP를 용을 위한 헬스 용품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이걸 설치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보통 이 신청을 하면 그렇죠. 미국에서 오기 때문에 90일이 걸려요. 배 타고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1, 2월에 빨리 설치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뭐 재고 있던 게 들어간 거죠. 빨리 해줘라. 뭐 과하게 물건을 놓지 마라. 그러면서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걸 설치한 이 회사의 직원들은 제2부속실에 설치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여기서 특정되는 건 장소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계약 주체로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2부속실은 그 사무실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게 저희는 관저에 설치된 거 아니겠느냐.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제2부속실에서 이걸 컨트롤하다 보니까 제2부속실에 알고 있고 제2부속실이라고 알고 있고 공교롭게도 윤전추 행정관은 제2부속실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한 서너 가지가 됩니다. 일단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래 개인 트레이너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도 거기 동의해. 대통령 운동 해야지. 그럼요. 국가를 위해서. 해외 자주 나가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럼 또 세월호 가족들이 계속 항의하니까 힘이 들잖아. 운동해야지. 내 얘기 틀렸어요, 맞았어요? 허위 사실이 아니라. 정확히 맞는 말씀이에요. 대통령 운동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왜 대통령이 국사에 바쁜데 운동을 해야지 왜 안 해? 7시간이건 10시간이건 해야지 운동을. 우리 대통령 세계사에도 바빠요. 하지만 그것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과정이 드러나야 하고 그리고 또 그 당사자가 과연 공무원의 신문을 제공하느냐 마느냐 따져봐야 하고 그 월급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것. 그러니까 그 개인 트레이너의 월급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것 또한 따져봐야 하는 문제다. 말을 무지하게 어렵게 하네. 알아들었어요? 자기가 운동하는데 왜 국민 세금으로 트레이너 고용해서 하냐 이 말을 지금 저렇게 돌려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기 전에 뭐냐면 이게 두려운 거야. 윤전추를 개인 트레이너로 고용한 거 아니냐. 그럼 고용했다고 한다면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이 운동하는 건 맞지만 국민 세금으로 개인 트레이너를 행정관을 고용하는 게 맞느냐. 근데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싶은데 윤전추가 PT라고 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방증 자료까지만 갖고는 거기까지 접근하기가 불안하니까 아주 말을 애둘러 갖고 빠져나가려고 주새끼처럼. 그 윤전추가 청와대에서 소외계층의 민원을 다루다가 힘들어져서 본인이 운동하려고 그거 주문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윤전추가 그 청와대 그 업무 때문에 과로해서 노약자가 된 거지. 그리고 노약자분들 모셔다가 거기서 운동 시켜드리고. 한 분씩이요. 부속실이 원래 임무가 그거니까. 그렇지. 소외계층. 만약에 안 그렇다면 부속실에 그게 있으면 불법이지. 그렇잖아요. 안 그렇다면. 부속실 하는 일이 사무실에서 원래 소외계층을 위해서 있는 건데. 같은 변호사도 저렇게 머리 좋은 변호사가 필요해. 여기 이재화 앉았으면 그냥 버벅거리면서 그거 당연히 윤전추가 개인 트레이너지. 문제지. 이 인간아 당신 이렇게 하면 우리 다 감옥 가. 만약에 민원을 하지 않고 윤전추가 트레이너로 대통령만 관리하고 있으면 그게 문제인 거죠. 아니까 아까 계약 주체가 부속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나 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설치한 분들의 얘기를 그냥 우리 국어적으로 듣자면 제2부속실에다 설치했다라는 말이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럼 제2부속실에다가 그걸 갖다 설치했으면
제2부속실을 운동하는 대로 일단 썼다는 거고. 그쵸? 제2부속실이 운동권이 된 거지. 예, 그래서 운동은 그러면 누가 하느냐? 제2부속실은 영부인이 운동을 하거나 딴 때 같으면 그래야 되는데 예. 아니면 부속실 직원들이 운동하거나. 예. 근데 지금 그러면 윤전추 씨가 운동을 하거나 이번 정부 같으면 예. 아니면 윤전추 씨가 담당하고 있는 민원을 제기한 소외계층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될 거 들어가서 아니에요. 운동을 하거나. 예. 예. 그렇다면 제2부속실에서 주관에 설치한 게 맞죠. 맞죠. 예.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 이건 지금.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명의도용한 거죠. 왜 제2부속실을 내세워서.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잖아. 그런데 이제 왜냐면 저쪽으로 다 몰아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문제 없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음식, 대한민국 김치. 최고급 국산 재료와 1박 2일에 출연한 김치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으로 담근 최고급 프리미엄급 영부인 김치. 가정에서 직접 드시는 것은 물론 마음을 담은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영부인 김치를 검색하거나 전화 주문 02-948-1519 02-948-1519 지금 주문하세요. 영부인 김치. 이것은 상조 광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음과 슬픔을 떠올리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한 번 가입으로 여행상품, 회갑, 환갑, 자녀 어학연수 등 생애 주기별 통합 서비스로 변경할 수 있는 상조. 여럿이 함께 가입하여 부담을 덜 수 있고 애도 중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복잡한 행정 절차까지 대신 해결해주는 상조. 우리 삶에는 마지막 순간만큼 소중한 순간들이 많기에 대노복지사업단의 상조는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을 생각하려 합니다. 전국구 청취자분들께는 단체 가입 할인 혜택을 적용하여 399만 원이 아닌 총 369만 원의 가입비를 월 3만 원씩 나눠받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함께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로 전할 수 있는 말은 너무 짧습니다. 문의 전화는 1899-6330, 1899-6330. 전국구 청취자들을 위한 직통번호입니다. 대노복지사업단은 전국구와 함께 사랑과 배려로 진보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8월에 민경욱 대변인이 그렇죠. 윤전추가 무슨 이런 트레이너로 이렇게 고용된 거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그 부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담을 팠네. 윤전추가 대통령이 이런 과중한 업무로 체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운동을 좀 해야 돼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근데 왜 부인했나 그래서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대통령 개인 트레이너를 관저에 다른 위치로 해갖고 고용을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행정관으로 고용한 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었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행정관으로 하기는 좀 그렇다. 그렇지. 대변인 해명을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적 하자가 없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 하자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예. 법적, 윤리적 하자가 없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거야 이게. 그렇죠. 이명박근혜 정권이야 그럼? 네. 그러니까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지 않다라고만 얘기를 해도 되는 문제에다가 법적 그리고 윤리적 하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사실 취재를 하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였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우리 전국구 나와바리에 여러 명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 의원들이 듣게 되면 엄청 좋아할 거야.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은 안 밝혀 요즘은. 전국구 소속이라고 그러면 막 박수 받으니까. 여기에 이제 한 명의 의원이 28일 오늘 방송에 나가는 오늘 청와대 국정감사가 있으니 그걸 앞두고 질의서를 넣습니다. 그렇죠. 어디에다 넣어요? 부속실에 넣어요? 아니면 비서실에 넣어요? 청와대에 넣죠. 청와대에 이제 국감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받는 자료 요구를 했겠지. 질의서를 낸 게 아니라. 질의서를 넣어요. 질의서를 넣어요. 질의서를 넣으면서 질의서를 아주 얄밉게 넣어. 자료 요구를 하는 거죠. 동시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자료를 달라. 아, 그렇게. 네네. 그런데 재밌는 얘기가 넘어가기 전에 있습니다. 이 라이프 피트니스하고 햄머스트렝스를 수입한 이 회사를 들어가 보면 자기들 회사를 막 자랑을 해요. 그래갖고 홈페이지에 커스터머 영어로 써놔 이것도. 납품처. 그 납품처를 쭉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국가기관이 나오죠. 국가기관이 나와요. 국가기관에 납품했다 우리가. 납품처를 국가기관이라고 써놨어요. 국가기관이 있어. 그것도 클릭을 하면 국가기관에 청와대가 떠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가 떠. 청와대가 다른 술집일 것 같았고 내가 주소를 봤지. 그랬더니 청와대로 1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카르디오, 웨이트, 파워플레이트 자기들이 실제 넣은 물건을 여기다 딱 기재를 해요. 업체 입장에서야 홍보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의원실을 통해서 이게 언제 질의를 하냐면 23일 지난주 목요일 날 질의를 합니다. 그렇죠.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질의를 하는데 아주 얄밉게 질의를 해요. 당신들 이런 품목을 구입을 했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이 품목 중에 한 10가지를 찍어갖고 적시를 해. 빨간 밴드를 샀냐? 얄미워. 너무 얄미워. 처음에 안모 의원실에서 질의를 해요. 그렇죠. 안모 의원실은 이름 얘기만 하면 안 돼. 안규배 의원이 싫어해.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질의 어떻게 했어요? 청와대 예산으로 구입된 것을 전제로 이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밴드 막 이런 거 물어보고요. 구체적으로 다 불러봐. 그렇죠. 너무 얄밉게 질문했어. 그러니까 품종을 그대로 다 나열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는 이 사람 이놈들이 알고서 질문하는구나. 청와대가 초비상 걸리죠. 아마 이렇게 불러드리면 아마 실제로 찾아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95T 트레드밀. 95X, 크로스 트레이너. 영어. 뭐 이런. 고생 많이 한다, 진짜. 저걸 불러주면서 뭐라고 질문했어요? 제2부속실에서 이걸 샀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렇게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그 질문에 붙여서 제2부속실 업무 분장 및 근무 규정 일체, 제2부속실 예산 증감 현황 이렇게. 윤전추도 물어보자. 윤전추에 그렇죠. 대해서도. 윤정추 행정관의 임용일, 직위 직급 급여 일체. 구체적 업무 수행 실적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이런 건 물어보는데 중요한 건 이 품목을 우리가 산 걸 알고 있구나. 청와대에서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윤전추를 연관시켰구나. 그러니까 윤전추가 개인 트레이너로 들어왔음을 피하기 어렵게 질문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게 23일 목요일. 그런데 재밌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질의가 들어가자마자 몇 시간 있다가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다시 그 회사 홈페이지를 업체 청와대 납품했다는 게 홈페이지에서 사라집니다. 카카오톡이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하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쪽에서 답변을 물건을 물어보면서 이제 취재 기자들이 물어보죠. 여기 이런 물건 청와대 들어갔냐 그랬더니 다 알면서 뭘 물어봅니까? 그랬어요? 큰일 났네.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랬더니 다 알면서 뭘 물어봅니까? 정확한 워딩이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연무관도 넣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걸 이제 대통령 이게 이 품목을 쭉 보면은 이 품목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거 연무관에 연무관은 직원들 운동하는 데거든요. 그렇죠. 경호실입니다. 경호실과 직원들도 해. 직원도. 이거 연무관에 직원들 운동용으로 아니면 이 부속실에 직원들 운동용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품목을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성, 노약자, VIP. 피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네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근데 답변이 왔죠. 묵묵부답변이 왔어요. 정말 열심히 물어봤어요. 계속 전화하고 끊임없이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국회에도 자료 제출을 한 게 없고 답변도 안 하고. 한겨레에도 답변하지 않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샀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 그리고 윤전추가 트레이너 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 운동할 때 좀 봐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문제인가요? 아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물어봤냐면 10월 27일 오늘 하호영이 등남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 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 가정사를 다 제껴놓고 취재에 들어갔는데 답변을 해야지. 참 피도 눈물도 없는 기자다. 자식의 출산을 앞두고. 그럼 내가 하호영 자기 병원까지 막 찾아가고 그랬다니까. 근데 또 얼마나 예의 바른 청년이냐면 병원까지 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겠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청운동에서 만나 그랬지. 얼마나 집요하게 나오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나갔겠어요. 자식이 나오는데. 금요일 날 또 질문을 합니다. 금요일 날 재차 질문을 하는 거죠. 보통은
일반적인 기관 같으면은요 의원들이 이렇게 복수로 질문이 들어가면 대면 보고라는 걸 해요. 그렇죠. 예. 대면 보고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결을 보죠. 그러면서 기자들한테나 이제 언론에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모르죠. 예. 청와대에서 나와서 대면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버리면 의원실에서는 그거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상관이 뭐 언론은 모르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지상정이 있잖아요. 얼굴 마주보고 앉아 있으면 못 조져요. 그렇죠. 내가 옛날에 그 손석희 시선 집중할 때 다 라디오 인터뷰하고 전화 인터뷰하거든요. 근데 전 나가요. 아침 7시 15분에 나가. 그럼 손석희 그 진행자가 아무리 깐깐해도 얼굴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조지냐고. 국회에서도 청와대나 이런 그 정부기관에서 장관이 차관이 왔고 의원님 사실 이러이러합니다. 그럼 그걸 보고 보좌관들은 막 그냥 막 으렁드렁 대면서 조져도 의원이 야,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무마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대면 보고에도 응하지 않고. 그렇죠. 대면 보고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았고요. 보통은 아까 3급을 국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국장급들이 직접 의원에게 전화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다급한 상황이라면 정무수석실에서 나섭니다. 정무수석실에서 나서서 왜냐하면 어차피 국회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조율하는 곳이니까요. 이게 이러한 곳이니 일단 28일 국감장 그리고 29일 박근혜 대통령 연설 방문 30일 대정부 질문 이런 시즌들을 고려하여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겠다라는 식으로 정무적으로 해결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전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지 근데 않아요. 이게 뭐 그 큰 사안은 아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대통령 운동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국구에서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피임기구를 왜 샀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운동기구를 물어보는데 왜 그래? 저 아저씨 무서워. 같이 방송하지 말자 우리. 아니 쑥스러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쑥스러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쑥스러운 게 부끄러워야 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28일 날 물었는데 답변도 또 재밌어요. 전화로 질문하잖아요. 그럼 폭탄 돌리기를 해.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전화 연결이 안 돼. 한 담당자가 3명 정도 되는데요. 돌아가면서 회의를 들어가요. 저거 보고도 못한 거 아니에요? 위에다가? 글쎄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그럴 수 있잖아.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아주 큰일이 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황상 봤을 때는 보고는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도 보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올라가다가 만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요. 너네가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게 지리가 들어와 이렇게 깨질까 봐. 그리고 이제 한 기자가 계속 그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 직책에 계신 분에게 그 무슨 직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화하니까 전화 통화가 안 돼. 그리고 이 기자가 지난 8월에도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따냈거든요. 그분이 부인한 거야. 뭐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윤리적으로도 하자가 없다라고 얘기한 그분하고 아마 비슷한 분이 그러니까 대변하는 분 말씀이신 거죠? 그건 잘 몰라요 제가. 스쳐 지나갔어요 이미. 그래서 이 기자가 문자를 보내요. 27일 오늘 청와대 반론을 받을 게 있어서요 하면서 작년 윤 전 추행정관 채용하면서 청와대가 개인 트레이닝 기구들을 구입했고 개인용 PTC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어서요. 그래서 윤 행정관이 대통령 개인 트레이너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공식 해명 부탁드려요. 아주 공손히 잘 보낸 거 아니에요 문자를. 그렇죠. 씹혔어요. 그런데 그 아래가 시꺼멓네요. 그러니까 그걸 텔레그램으로 보냈어야지. 그냥 보내니까 그렇지. 이게 도청될까 봐? 그럼요. 아이 참. 씹히기 전에 뭐가 있었는 줄 알아요? 쌩 깠어요. 왜 저거를 말을 못할까? 아니 국사에 바쁜 대통령이 운동하신다고 해도 되고. 세계사에도 바쁘다니까. 아이 참 그러네요. 아니 예전에 이명박 씨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 황제 테니스 얘기 됐을 때 서울시장 때부터 그랬다 그랬죠. 남들 못 들어오게 하고 테니스 치다가 또 그 트레이너나 코치로 왜 국가대표 선수들을 불러서 했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1대1 매치할 때 개드라운 게임 하고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문제가 됐잖아요. 그거는 나쁜 짓이지. 바깥에 나가가지고 남들도 못 치게 그걸 시간을 뺐고 또 국가대표들을 데려다가 개인적인 무슨 저걸로 그냥 쓴 거 그렇잖아요. 저건 좋겠죠 일당은. 뭐 일당이야 금일봉이라고 어쩌고 하고 좋겠지만 어쨌거나 국가대표가 지금 대통령하고 테니스 치는 사람이 국가대표가 아니고 국가를 대표해서 경기하는 사람이 국가대표지. 자기가 무슨 밀로세비치도 아니고. 근데 뭐 하여튼 이거는 공식적으로 그 경내에다가 만들어서 거기서 체력 단련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체력을 좀 이걸 다져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아니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그 몸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당시에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안에다가. 그러면 딱 공개하고 만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은 조깅의 달인하냐. 그 조깅할 수 있는 트랙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우레탄 트랙. 그렇죠. 우레탄 트랙. 그래서 조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누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인 거야. 그분들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두 분은 다 공개를 한 거예요. 그냥 노무현 대통령 운동시설 특별히 해놓은 게 없어. 워낙 이 컴퓨터 좋아하고 컴퓨터로 업무를 많이 보셨으니까 컴퓨터는 좀 갖다 놨겠지 뭐. 이렇게 대통령이 운동을 할 거면은 공개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의혹이 드는 거예요. 이 자금 집행이 부처에서 과연 합법적으로 제대로 된 자금 집행이었을까? 라는 의혹도 하나 들고 부인을 하니까. 네네. 그렇죠. 부인하는 게 아니라 답을 하지 않으니. NCND neither confirm nor deny.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니까. 야, 저게 핵무기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와. 아니 이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는 거지. 왔다니까. NCND니까 이게 법적으로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도 들고 또 하나는 윤전추 행정관은 정말 개인 트레이너인데 그런 사람을 행정관으로 뽑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것을 알고 가리기 위해서 지난 8월에도 부인을 했고 지금도 이것을 밝혀주지 않는 거 아니냐. 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티끌만한 불법도 행하면 안 되죠 원래는. 그렇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지만 확신을 하지만 뭐 이제 대변인이 처음에 괜히 심기경호를 위해서 자꾸 부인하다가 지금 스텝이 꼬인 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도 되는 거를 아니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보고도 못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닐까? 스타일 자체가 크레물린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밝혀지는 게 싫은 거 아니겠어요? 예? 조금만 더 들어가면요. 계속 들어가. 우리는 당신이 들어간 거야 분명히. 당신이 들어갔다는 거야. 이 부속실, 그러니까 윤전추 행정관이 속한 이 부속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속실 실장이 누군지 아세요? 참 누가 있어 거기 딴 사람들은? 실장은 없어요. 없어 아예. 대신에 비서관이 있어요. 안 이름을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안봉근 비서관이에요. 문고리 안. 그렇죠. 흔히 이제 안부장이라고 많이 불렸던. 그렇죠. 전국구 안이 아닌 또 다른 안. 무슨 비서관?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말하자면 제2부속실 안봉근 비서관입니다. 그냥 이름이 비서관? 그래서 그 직급은 청와대 비서관들하고 같이 1급으로 알려져 있어요. 1급으로 하고. 비서관이잖아. 원래 실장이 비서관 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실장은 없어요. 부속실에 실장이 없어. 아니 부속실에는 원래 비서관 없어요. 부속실장이 비서관급이거나 약간 낮지. 제 친구가 부속실장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렇잖아. 그거 할 때 당신은 뭐 했어? 친구 그거 할 때 당신은 뭐 했어? 저는 걔가 그때는 그거 하는지 잘 몰랐죠. 그래서 제1부속실에 정호성 비서관이 있고요. 제2부속실에 안봉근 비서관이 있고 총무비서관으로 이재만 비서관이 있죠. 이 세 명을 보통 현재 청와대를 움직이는 3인방으로 불리죠. 그것도 이상한 거야 사실은. 부속실장이 항상 비서관보다 약간 낮은 직급에서 있었는데 아니면 비서관급으로 하거나. 아니 안봉근 비서관이 제2부속실이에요? 1부속실 정호성 이자만 이게 진짜 문거리 걸려 3인방이라고 하고 그 선거 때 돌아가신 분 한 분 해갖고 4인 그 4대 천왕이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부속실에 그 안비서관이 계시고 윤전추 행정관이 있고 또 누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원래는요 지난 정부 때는 보통 제2부속실장이 있고 행정관 하나에다가 직원 한두 명 정도 해서 작은 조직으로 그러니까 보통 경찰에서 경호원 한두 명 파견 나오고 여자. 근데 구체적으로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 안 해보고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아니 국회를 안 해봐도 부속실장이 친구였다니까. 그래서 사실 이 부속실을 없앤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 부속실을 존속시킨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당시에 개인 헬스 장비 고가의 헬스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 윤전추 행정관이 들어오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뜻으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그분을 위한 뜻으로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 그분이 누구예요? 거기서 그분은 볼드모트? VIP. VIP. 이런 건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럼요. 왜 그걸 우리가 저 기자 월급 주면 안 되죠? 아니 한겨레다 얘기해서 부속실 직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안 하면 그게 문제야. 부속실 직원을 그럼 김기춘이 임명해? 말이 안 되는 거지. 부속실 임명을 뭐 정봉주가 임명해? 그러니까 웃기는 거잖아요, 그거. 방송 이래 들어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너무 몸을 사려가지고. 내가 겁을 엄청 줬거든. 저렇게 용기 없는 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겨레에서 왜 월급을 주냐고 저기다가. 그러니까 아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지금 현실에서 좀 이렇게. 아들아. 나는 이미 비겁하게 가정을 택했다. 죄송합니다. 말하지 못한다. 네 우유값이 없어질까봐. 아니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23일서부터 질의를 놓잖아요. 23일, 24일 놓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없죠. 아무하고도 통화를 못 해봤어요? 아무하고도 통화를 못 합니다, 실제로. 그냥 전화기를 돌리고 띠디디그로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 상황이 궁금한 거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전국구가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이거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맞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러면 안 되잖아. 너무. 근데 정말 어떻게 진행됐는지 얘기를 좀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찾아갔어요. 예. 하도 질의를 안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다. 하도 답변을 안 한다 그래갖고. 예, 그거는 비정상이다. 그런 비정상을 그대로 청와대가 인정할 수가 없다. 또 박근혜 대통령 주장의 비정상이 정상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거지. 전화하는 걸 옆에서 봤어요. 직접 전화 거는 걸. 그래서 서류나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을 받는 담당자가 있어요. 거기에 전화를 겁니다. 거기서 실제로 들려요, 밖으로. 들리죠.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그 담당자 답변이 누구를 바꿔달라고 하고 담당 책임자를 바꿔달라고 하면 그럼 지금 담당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본인 이름을 또 얘기를 해요. 저는 누군데요.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뭐 담당하시는 분이 위반 담당자 아니죠. 이 자료 제출을 하는 담당자. 자료 제출에 응할 담당자. 그래서 뭐 저는 그 일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위에 국장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국장은 회의에 안 계십니다. 회의 가셔서 안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불성실하게 답변을 합니다. 불성실한 게 아니라 담당자 하나만 답변을 하고 전화를 받는 거네, 담당자만. 그러면서 국장은 지금껏 한 번도 자리에 앉은 적이 없나 봐요. 계속 회의 중입니다. 그렇게 바쁘지 우리 국무가.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그거 핵폭탄이에요. 핵폭탄을 NCND인가요? 저 트레이너 저런 운동기구로 속여서 포장만 그렇게 해가지고 수입한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아니 NCND를 할 이유도 없고. 있으나 말할 수 없다. 뭐 말할 하나 안 하나 뭐 알아서 해. 이런 건 핵폭탄에 하는 정책이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이게 핵 확산 금지 그럼 정책. 이렇게 핵이 또 삐끗하면은 이게 위험하니까 트레이닝이 잘 된 사람을 데려다가 그걸 관리하게 맡기는 거야. 그러면 소외인 계층 민원이 또 북한이 도발을 하면 소외계층이 어려워지거든 사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핵폭탄을 통해서 북한도 견제하면서. 아니 그리고 이게 핵이 이걸 안 알려주는 게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거기도 반하고. NPT. 그래 이걸 확산시키면 안 돼. 국제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산케이 사태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핵폭탄이구만. NCND가 여기까지 오네요. 그러니까 NCND 하나 잡고 저렇게 오랫동안 써먹는 사람 봤어. 그러니까 이거는. 야. 우리 방송 들으면 너무 얄밉겠다, 최강욱이. 우린 정상이지. 저는 너무 쫄아가지고. 아니야,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쫄아야지. 즉히 그리고 당신 애도 봤잖아, 이제. 아들도 태어났는데 조심해. 아니, 이제. 사실은 그게 저기랑 NCND하고 또 좀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게 그게 있잖아요, 왜. 묻지도 말고 답하지도 마라. 이게 이제 미국에서 예를 들면 그, 동성애자를 군대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묻지도 말고 답하지도 마라 이런 거였거든요. 똑같이 처우한다. 이거는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 묻지도 말고 답하지도 말라라는 것도 물을 수 있는 거고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건데. 묻지도 마라 답하지도 마라가 NANA예요. No ask, no answer. 아니 그런데 이게 내가 만든 영어야. NANA 나. 그건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뭐 Don't ask, don't tell인가 그럴 거야. 아마 Don't ask, don't tell이에요? DADT보다 나라가 좋지. 나나나나. 근데 이거는 이상하네. 진짜 핵폭탄이네, 저거는. 그러니까 그 담당자도 사실은 말을 못 하는 거고. 그렇지. 핵을 누설했다가 핵 확산 그럼요. 그리고 걸린다니까. 우리 영화도 보면은 원래 핵무기 그 발사 버튼 이런 거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공공칠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딱 주잖아요. 안봉근. 그렇지. 그거 딱 다 맞구만. 그럼 나는 이 안봉근 이런 사람들 좋아해. 왜 그러냐? 우리 형 이름이 봉근이에요. 정봉근. 맞아. 그 라면 잘 끓여주는 봉근이 형님. 맞아. 그러네. 아니 안봉근이 나보다 나이가 많진 않지만 그러니까. 나 이 사람한테 형이라고 부르고 싶어. 정봉주 선생과도 뗄래야 뗄 수 없네. 안민석과 정봉근을 합치면 안봉근. 와, 이런 엄청난 발견을.
그래서 정의원한테 제보를 했구나. 저게 관련이 있으니까. 그 봉근영이 했나? 그런 것 같은데 제보자가 이제 봉근영이라고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새로운 차원의 PSI다 이거. 아니 이게 오늘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올까요? 예, 일단 국정감사. 지금 몇 시인데 나왔어야지. 아니요. 안 나오죠. 우리가 지금 아침에 이게 업데이트하니까. 네. 내일이 오늘이지 참. 내일이 오늘이. 네. 그럼 애는 어저께 난 거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애는 어제 난 거죠. 10월 27일 좋아요. 그럼 저도 11일도 나쁘지 않네. 네, 그렇죠. 민주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11일도 거고. 좋고 12일도 좋고. 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날. 12일 등남의 시대가 열린 거야. 이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실 이게 NCND의 중요성만큼이나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러나 이게 오늘 끝이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가 핵폭탄에 뇌관을 건든 거네. 이게 이제 어떻게 될까? 난 안 건드렸어. 최강 당신 건든 거야. 아니 뭐 저는 외교 문제로 비화될까봐 걱정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는 거지. 아니 제가 여태까지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배운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니까. 운동하는 게 왜 죄입니까? 그 얘기를 해야지. 그럼 오죽하면 저는 20대 때부터 운동권이었어요. 맞아. 그리고 지금도 피선거권 없어지니까 계속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시잖아. 그럼요. 아침에는 헬스, 점심에는 복싱, 저녁에는 전국구 이분동. 그 생선향기 운동까지 막 다 하시는데. 아니 왜 안 밝혀 근데? 왜? 참 이상하네. Why?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어디로 튈지 사실 몰라요. 왜 그거 어디로 튀어요? 운동하는 건데. 아까 내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 이게 집행이 불법성일 수 있다. 그다음에 행정관을 채용한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뭘 건드냐면 지금 세월호 정부의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불신, 이 섭섭함 이런 게 많거든요. 이게 국민 감정법을 잘못하면 툭 건드려요. 그 나경원 의원이 1억 피부과로 훅 갔잖아요. 그러네. 이게 윤전추 행정관 연봉이 1억이거든요. 기구가 1억에서 1억 5천이야. 1억에 올가면 딱 걸릴 수 있어 이게. 원래 고급 호텔 트레이너들은 연간 1억 못 버나요? 더 벌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들은? 그건 진짜 핵폭탄입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잖아. 그건 명량형 핵폭탄이야. 나의 연봉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몰라요 이거는. 신에게는 아직 12억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윤전추 행정관 같은 경우는 여기서 5년 동안 고생도 아니죠. 네. 잘 지내고 나면 그 다음에 대통령의 PT. 그러면서 강남을 쫙 소문나는 거예요. 그러네. 대통령의 PT. 그 브랜드가 되겠네. 그럼요. 지금까지도 많은 그 PT를 하면서 비용을 받았는데 회장님들 하면서 보통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같은 데 가도 이거 개인 운동하는 곳은 스튜디오라 그럽니다. 전문 용어로 또 스튜디오라고 그래요. 근데 호텔은 그냥 트레이닝 센터예요. 네. 그럼 운동을 하다가 이제 회장님들이 마음에 들면 내가 스튜디오 하나 오픈할 테니 만들어 놓을 테니까 와서 운동을 해줘라. 보통 집에다가 만듭니다. 그렇죠. 스튜디오를 그 만들 때 들어가는 용품이에요 이게. 저 리스트가 그렇습니다. VIP 리스트. VIP들이 집에다가 약 한 15평 내지 20평. 내가 스튜디오 할게 그러면 들어가는 게 기본으로 저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원래 PT는 트레이닝 센터에 있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PT라고 안 그러고 맨투맨 스튜디오에서 운동을 해주는 사람을 PT라고 하는 거죠. 처음 알았어. 저는 부자들은 지하실에다가 음악 감상실이나 영화관을 둔다. 아니면 뭐 요새는 와인 셀러를 뭐 어마어마하게 둔다. 이런 소리 들었어도. 그 AB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화관 음악 듣고. 그렇죠. 오디오 비디오 룸을 AB룸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이런 거는 집에서도 3층 4층짜리 아니에요. 자택들이 4층에다 둡니다. 운동하는 건. 네네네. 한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햇빛도 잘 들어야 되고. 디테일하네요. 4층. 그럼요. 3층 내지 4층. 햇볕도 잘 들고 환기 잘 돼야 되고. 우리 집에 꼭 이게 있어서 제가 아는 건 아니에요. 레벨이 틀려지 딱 얘기 자체가. VIP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윤전추 행정관이 지금도 막 이렇게 갖고 이제 회장님 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많이 봤는데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통령 PT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분은 청와대 5년 앞으로 3년 반 뒤에 나오면 지금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그때는 갖고 나 대통령 PT를 했다라고 홍보를 하겠죠. 그때 가면 몸값 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요. 그런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물론 있는 사람들이야 뭐 우리 집에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실제로 홈쇼핑을 보면서 100만 원이 안 되는 러닝머신을 보더라도 사다가 계속 안 타고 그걸 놀 데가 없어요. 그렇죠. 빨래거리로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집에 그 빨래 거는데 그 러닝머신 하나 있거든요. 중고로 12만 원 주고 샀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스튜디오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12만 원짜리 있는 베란다를? 아니 그 스튜디오가 아니고 거기는 스투.
너무 쪽팔려서 기호까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안 밝히는 게 석연찮은 구석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밝혀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패 까야 되는 거야 이거는. 예. 대통령 운동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구입한 것이 비품을 살 때 들어갔던 일반 운영비냐, 아니면 솔직하게 특수활동비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 밝혀야 하는 문제가 예산에 남아 있고요. 예산 문제가 남아 있고 또 업무 분장도 남아 있어요. 그렇죠. 저 뭐 하는 거냐. 그렇죠. 윤 전 추는 무슨 일을 하는지. 제2부속실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지. 업무 분장이 딱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이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윤 전 추 고용될 그 시기에 2월 3월에 들어갔거든. 맞아, 예. 공교롭게도. 딱 그럴 리는 그때. 없지만.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통령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대통령이 정말 운동을 잘하는지 더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걸 해놓고 만약 대통령의 운동용으로 쓰였다고 한다면 각각 궁금합니다. 그 바쁜 일정에 도대체 몇 번이나 이걸 쓰셨을까? 그렇죠. 낭비는 아닌지. 그렇지. 이게 뭐 정부 조직과 인력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와도 사실은 관련된 문제예요. 공식 질의로 들어갔어요. 개인 PT 스튜디오 사용 용도 및 사용자. 그렇게 얄밉다. 사용자까지. 사용 용도 및 사용자. 개인 PT라고 규정을 해버린 거네. 그렇죠. 나쁜 놈들. 스튜디오라고. 개인 PT 스튜디오. 이런 놈들 다 감옥에 갖다 놓아야 되는데.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이 사실 제일 나쁜 거예요. 배우 누구? 배우는 그 벽밖에 없는데. 자기는 나타나지 않고 의원 시켜서 그런 거 질의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 있지. 그런 사람들 중에 주로 전과자가 많아. 자, 오늘 긴급 편성되는데 우리가 국민들의 세금 이런 등등 문제를 떠나갖고 투명성 원칙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럼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혹시 이런 의혹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 답변을 한 번씩 들어볼게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제 핵폭탄이다. 제가 잘 모르시는데 한국 투명성 기구 이사거든요, 제가. 투명성의 관점에서 김거성하고 같이. 그렇죠. 회장님이 이제 사퇴하시고.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남녀가 사귈 때도 남자가 전날 가서 술 먹고 뻘짓을 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어느 날 어제 뭐 했어? 이렇게 그냥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물어봤는데 그걸 왜 물어보냐 막 승질 내고 막 승질 내고 막 똥낀 놈이 승낸다고 혼자서 막 머리 쓰면서 스토리를 만들고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나랑 만났다고 얘기해줘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게 되게 보면은 뭔가 이상한 일을 했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특히 여자친구가 물어보는데 말을 못하고 얼굴 빨개진 상태로 그냥 답변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진짜 구린 거거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게 우리 정부의 그간의 그 수준과 민주화의 또 역사를 비춰볼 때 저는 이거는 핵무기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다. 자, 어영 기자 고생하셨어요. 애 낳느라고. 이거 취재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러면 같이 가 나도 안 돼 이거.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는 조금 더 진중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니까 자꾸만 국민들이 7시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것을 밝히지 않으니까 정말 세월호 사건의 원인은 뭔지, 당신들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대통령은 불행한 대통령이죠. 그리고 불행한 정부고 그런 거로부터 빨리 탈피해서 종국적으로 이게 세월호 문제나 국민과 신뢰 문제까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까라! 아이고. 밝히시고 그냥 운동 열심히 하시면 되지 뭐. 그렇죠. 자, 정봉재 전국구 특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